저희가 저번 주에는 혈관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이번 주는 위장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장뿐만 아니라 오늘 멀티비타민과 오메가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주차로 가지고 온 내용은 위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왜 위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건강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혈관 해독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처음에 다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위장은 왜 두 번째 순서에 들어갔을까? 당뇨도 있고 암도 있고 더 많은 현대인들이 걸린 질병들이 많은데 왜 위장을 두 번째로 가지고 왔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파마넥스라는 영양제 자체가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하는 파마넥스가 양약이나 병원약과 같은 그런 합성 재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식탁에서 먹는 음식들을 그 안에서 유효한 성분만 뽑아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한약은 이제 천연 재료를 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약의 재료인 천연 식재료들을 양약처럼 표준화한 영양제가 파마넥스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약 먹으면서 파마넥스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 파마넥스가 알약 안에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아주 맛있는 나물 반찬, 양파 껍질, 대파 뿌리, 등푸른 생선의 기름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병원약과 같이 드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위장을 파트 2로 가지고 온 이유는 식품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그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소화돼서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비싼 똥을 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싼 똥을 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먹었으면 그거에 대한 흡수율이 정확히 돼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비슷한 부류긴 하지만, 저희 파마넥스의 본포뮬러라는 칼슘 제품이 저희 김영웅 원장님께서 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칼슘 제품들은 가장 큰 특징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칼슘 제품 드신 분들의 보통 후기가 뭐냐면 속에서 얹힌다, 더부룩하다, 변이 되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시켜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지를 못해서 대부분이 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칼슘 제품들 중에 흡수율이 50%만 돼도 되게 괜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파마넥스의 본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90% 이상이에요.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저희 본포뮬러 제품이 좋은 건데 아무리 저희 제품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흡수율이 아주 높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긴 하지만 만약에 드시는 분의 위장 상태나 소장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영양제가 흡수율이 좋아도 몸에서 흡수를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 흡수율이 막 20%, 30%, 4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양자를 재봤는데 위장이나 소장이 좋지가 않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부터 고치고 다른 영양제를 들어가시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영양제를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2로 위장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위장과 소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위장이 중요할까요? 소장이 중요할까요? 뭔가 위장이 중요할 것 같죠? 왜냐면 우리는 위험에 고생을 많이 하고, 만성 위험들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인은 4명 중에 1명, 거의 2명 중 1명이 위험을 겪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영양제 흡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장보다 소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소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장이나 소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그러면 혈관 해독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위장, 소장이 너무 안 좋아서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상태다 라고 하신다면 위장, 소장 해독부터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장 효소 분비 계수, 이게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 이 위장 효소 분비 계수 우리 박성순 사장님 먼저 읽어주세요. 음식물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의 분비 정도. 너무 높은 경우는 이산과다인 경우가 많다. 너무 낮은 경우는 이산 저하. 네. 위장 효소 분비 계수는 이름 그대로 위장에서 효소가 잘 나오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몸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게 9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위장 효소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위산 과다로 인해 속이 굉장히 쓰립니다. 그리고 너무 낮은 경우에는 위산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질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고 그분의 면역 상태나 식습관에 좀 영향이 많이 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장 연동 기능 계수 우리 이방실 사장님 읽어주세요. 위장 연동 기능 개수, 더 부드럽게 가공하는 기능, 쪼물락 잘해야 잘 비벼져야 흡수가 잘 됨, 영양소 흡수 촉진 단계, 급히 먹는 경우 얹히고 설사 변비 등이 있다. 네, 위장 연동 기능 개수는 사실 연동이라는 말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셔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가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음식물을 쪼개서 내보내는 것처럼 위도 더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쪼개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연동 기능 계수가 좋아야 돼요.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괜찮아요. 근데 낮으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연동 기능 계수가 좋지 않냐? 첫 번째, 빨리 씹어 넘기는 분들이 연동 기능 계수가 좋지 않습니다. 좀 덜 씹고 빨리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연동 기능 계수가 좀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 연동 기능 계수가 떨어집니다. 위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 염증 있는 부분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쪼물락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 기능 계수가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연동 기능 계수가 낮게 나오는 분들은 혹시 밥 먹을 때 좀 빨리 드시는 편인가요? 물어보시면 좋고요. 혹은 혹시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적이 있으신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그분이 불편함을 딱히 느끼고 있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 주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위장 흡수 기능 계수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장보다 소장에서의 흡수 기능 계수가 훨씬 더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캡처해 놓으시거나 노트에 따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위장 흡수 기능 계수, 음식물 영양소가 세포에 잘 전달될 수 있는 흡수력, 위벽의 염증 등의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 또한 위벽에 염증이 있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좋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소화를 잘 시켜 영양소가 세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흡수력을 올려야 한다. 이 다음 문장부터가 핵심입니다. 거의 이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양자를 하시면서 주구장창 말씀을 하셔야 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흡수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흡수가 안 되면 우리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옵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게 돼요. 신진대사가 무너지게 되면 노폐물이 빠지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되게 되며 체내 독소가 쌓이고 당연히 에너지는 부족해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인체 독성 반응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사이클은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위장이 흡수가 안 좋아서 영양이 흡수가 안 돼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와서 신진대사가 무너지고 노폐물이 안 빠져서 독소가 쌓이고 몸의 독성 반응이 올라가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장의 흡수가 안 돼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도 멀티비타민과 오메가를 먹어야 하는 이유도 사실 이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강 사이클은 계속 이 문장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아, 건강하려면 영양 흡수가 잘 돼서 신진대사가 잘 돼서 독소가 잘 빠지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잘 생성이 돼서 내가 잘 움직여야 건강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멀티비타민에 대한 내용과 오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을 왜 먹어요? 영양소를 먹으려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양소들이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영양소들, 탄단지죠. 탄단지. 얘네들이 분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영양소를 잘 먹어도요, 얘네가 없으면 태워지지가 않아요. 얘네가 장작이라고 한다면 비타민과 미네랄, 이 두 친구들은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작 없이 불이 탈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근데 불은 없고 장작들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면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밥을 먹더라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지 않으면 이 영양소들이 태워지지 않고 영양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에너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 꼭 필수적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마치 돌과 같아요. 이런 벽돌들. 벽돌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벽돌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거 바구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그림이 굉장히 불편한데 물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차겠죠? 그러면 이만큼 작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비타민과 미네랄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 20가지는 확실히 넘어요. 한 30에서 40가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맞춰질까요? 아니면 여기에 맞춰질까요? 1번,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오,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1번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라도 양이 부족하게 되면요. 그 하향 평준화된 거에 맞춰지게 돼요. 컵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컵이 이렇게 생겼는데 컵에 구멍이 나서 컵이 이렇게 깨져요, 만약에. 그럼 물이 어디에 맞춰져요? 여기에 맞춰져요? 여기에 맞춰져요? 여기에 맞춰지죠. 그것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주 까다로운 친구들이라 한 가지 종류만 부족해도 그 하향 평준화된 거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멀티비타민을 먹어야 하냐면 한 가지 종류의 비타민만 먹어서는 다른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굉장히 발달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멀티비타민을 먹지 않고 그냥 비타민을 드시는 거는 그냥 정말 헛수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멀티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아주 균형 있게 갖춰져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대사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 종류의 비타민만 먹게 되면 그거에 부족한 비타민에 맞춰져서 대사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파라넥스의 가장 대표적인 멀티비타민은 라이프팩, 뉴트스펜3가 있고요. 가성비 좋은 멀티비타민으로는 라이프 이센셜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살이 잘 안 빠져요. 혹은 면역력이 좀 약해요. 제가 체질이 좀 약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멀티비타민을 꼭 드셔주시고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멀티비타민은 30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유치원 이후 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부터는 멀티비타민을 꼭 드셔주셔야 그 해당하는 성장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가 아이들, 완전 갓난아기들을 위한 점검월즈라는 멀티비타민이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라이프팩틴이라는 멀티비타민이 있고 좀 20대들을 위한 라이프 이센셜즈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라이프팩 뉴스스펜 3까지 멀티비타민 제품만 벌써 5개가 있죠. 그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 바로 멀티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멀티비타민 나는 안 챙겨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건강 사이클을 다시 인지하시면 내가 멀티비타민을 왜 먹어야 되는구나를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 인지되셨나요? 좋습니다. 멀티비타민은요 정말 그냥 산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산소와 같은 친구거든요. 멀티비타민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떠한 건강 사이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 생명이기 때문에 영양이 들어가고 밥이 좀 들어가줘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비타민은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독이 끝났다면 멀티비타민은 꼭 드셔주셔야 돼요. 근데 위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멀티비타민 드셔도 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 소장, 흡수 기능만 잘 챙겨주신다면 바로 멀티비타민 드셔주시면 됩니다. 일단 위는 웬만하면 흡수 기능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사람이 염증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지부터 체크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흡수는 소장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평상시에 염증 반응이나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체크를 많이 하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분이 위장이 이렇구나 대충 내가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하시면 되시겠죠. 양자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평상시에 뭐 영양제 드시는 게 있는지, 병원약 드시는 게 있는지, 혹은 뭐 건강 상태 중에 불편함이 있는지. 그럼 만약에 본인이 위염으로 고생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말을 하겠죠. 그러면 굳이 양자는 그냥 대충 그 화면만 켜놓으시고 염증에 좋은 알로에겔 PX나 티그린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돼요. 위염은 무조건 헬리코박터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헬리코박터균이 정말 끈질겨요. 진짜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위염을 잘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파마넥스에 있는 티그린 97이라는 제품은 정말 우리 티그린은 만병통치약 같아요. 면역도 좋아져, 바이러스도 막아줘, 정말 뭐 암도 좋아져. 근데 위염, 헬리코박터균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위염이 아주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겔포스를 드시면서 티그린을 정량대로 드시고 그 후에 티그린을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쭉 드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티그린을 드셔주시면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어느 정도 잘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소장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기능은요, 앞에서 위장 설명드린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흡수 기능 쪽에서만큼은 위장이 30%라면 소장이 70% 정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 연동 기능 계수는 뭔지 아시겠죠? 음식 쪼개주는 거예요. 소장 흡수 기능 계수 우리 김다연 사장님 읽어주세요. 영양소를 각 신체에 흡수시키는 단계. 위장 좋아도 소장 안 좋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소장은 당류, 단백질, 지방류, 수분 등 영양소 흡수의 세균 배출함. 결국 흡수 기능을 통해 많은 영양소들을 신체에 흡수시킨다는 것. 네. 이 설명만으로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위장이 아무리 좋아도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사실 위장에서는요, 흡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위장은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소장이 좋지 않으면요, 이분은 무조건 장해독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유산균 들어가셔야 되고, 파이버넷, 리버포뮬러 이렇게 체중 조절 패키지인가요? 그게 아직 있나? 그걸로 해독을 먼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소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좋은 밥을 해 드셔도 소용이 없다. 몸은 굶어가고 있다. 대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 염증 때문이다. 그러면 알로에겔 티그린을 드셔주시면 되고요. 소장의 문제다. 그러면 리버포뮬러, 간해독, 파이번의 프로바이오틱스 PCC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소장이 문제인데 간은 왜 먹어요? 리버포뮬러는 왜 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간은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은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간에서 정말 이곳저곳에 필요한 많은 효소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간이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거나 살이 잘 안 빠진다거나 뭔가 살이 잘 안 찐다거나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해독을 하실 때 리버포뮬러까지 같이 패키지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달 정도 드셔보시고 양자를 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요. 위에 염증도 없고 뭐 해독도 했는데 근데도 소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 사이클 있죠? 그 건강 사이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우리 몸의 대사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라이프팩을 통해서 면역력을 좀 챙겨주시고 몸의 체력이 좀 올라가고 대사작용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또 괜찮아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티비타민이 우리 몸에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실은 건강 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영양소를 잘 챙겨 먹고 비타민, 미네랄을 멀티로 잘 챙겨주시기만 하셔도 건강할 때 그거 두 개만 잘 챙겨주셔도요. 진짜 건강이 잘 유지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멀티비타민과 오메가는 우리가 식사만으로는 챙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반찬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식단에서 챙길 수 없는 것들을 영양제로 채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멀티비타민과 오메가를 먹는 게 돈이 안 아깝죠. 왜냐면 내가 이 정도의 영양소를 챙기려면 마트에 가서 한 달 동안 장 봐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해도 몇십만 원이잖아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영양소와 완벽한 밸런스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챙기려면 여러분 하루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과 어마어마하게 비싼 생선과 이런 애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건강할 때 멀티비타민과 오메가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숙제는요. 왜 멀티비타민과 왜 오메가를 먹어야 되는지를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멀티비타민과 왜 오메가를 먹어야 되는지 파마넥스에도 좋은 강의가 많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너무 핵심적인 영양제이기 때문에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멀티비타민과 오메가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가를 좀 자료를 통해서 배워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 어떤 영양제보다요 제일 중요한 게 멀티비타민과 오메가거든요. 오늘 위장에 대해서 가지고 오긴 했지만 사실 멀티비타민과 오메가만 잘 드셔도요 이 장기들이 사이클이 멈추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숙제 있었죠? 갑자기 동공지진들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저희 당뇨 원인 설명하는 거 숙제 있었거든요. 준비하신 분? 그럼 준비 안 하신 분? 아 뭐예요? 이렇게 하면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당뇨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거는 다 보셨나요? 보신 분? 유튜브. 유튜브는 많이들 보셨네요. 당뇨 원인 설명하는 거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꼭 필수 시청하시고 그거를 많이 연습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2주 전이라 이게 시간이 좀 흘렀네요. 2주 전이라 좀 흐르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조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4분이 전부 다 당뇨로 고생을 하셨고 3분이 다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특히 이제 제주도 쪽은 심장이 또 안 좋아가지고 심근경색으로 또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중요한 거는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당뇨가 없으시겠지만 주변에 당뇨 환자이신 분들 물어보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식습관, 운동 습관이 잘못돼서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정확히 그게 과학적으로 당뇨가 왜 생긴 거고 어떤 작용 때문에 당신이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이게 결국에 혈관에 지방이 끼다 못해 세포에까지 지방이 끼게 돼서 인슐린이 역할을 못해서 영양소가 분해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돼서 그래서 인슐린을 맞는데 걔네가 지방을 더 합성시켜서 지방세포에 지방이 더 낀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전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만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만 의지해서는 그 원인이 치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염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인데 그 헬리코박터균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염이 낫지 않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를 뭐라 그러죠? 치료하지 못하는 거.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임신해서 애 낳으면 아토피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내가 좀 뭐 이래서 뭐 아토피가 뭐 유전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루머들이 있는데 아토피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약산성 보호막이 작동하고 있지 않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토피예요. 약산성 보호막이 잘 작동해주고 수분 잘 들어가면요 아토피는요 나아요. 왜 나아요? 원인이 약산성과 수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챙겨주면 낫는 거예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원인을 내가 정확히 알면 그 당뇨 원인만 해결해주면 당뇨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파마넥스를 공부하실 때는 그 원인에 대해서 왜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만 외우지 못하더라도 인지만 하고 계시면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당뇨 원인과 멀티비타민, 오메가 설명하는 거를 꼭 준비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개 영상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3주차로 또 가지고 올 텐데 다음 주는 제가 암에 대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에는 암에 대한 치료법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의 치료를 잘 받으시면 아무리 암 상태가 안 좋더라도 정말 사실 수 있거든요. 치료도 많이들 할 수 있고.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병원 치료와 함께 할 때 좋은 파마넥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것 또한 암이라는 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당뇨랑 멀티비타민에 대해서 잘 준비해 보시고 또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위장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또 다 이해가 너무 잘 됐나요? 위장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셨죠? 위장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분 계세요, 혹시?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똑똑이 분들이시네요. 위장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위장에 위험이 좀 있어도 그냥 견디는 거겠지 하고 견뎠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저희 아버지 건강, 그 친가 쪽 건강 상태를 아주 닮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희 아버지도 만성 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티그린으로 다 고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항상 위염이 있으면 그냥 견디고 버텼는데 한번 제가 그 위경련 온 거를 아빠가 본 거예요. 보시더니 저보고 왜 티그린 안 먹고 있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티그린을 왜 위염에 먹어? 이랬더니 위염에 헬리코박터균 잡아주는 게 티그린이야 그러면서 겔포스 이틀 먹으면서 티그린을 좀 많이씩 먹었더니 그 뒤로는 위염, 위경련 나는 게 보통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나던 게 지금은 1년에 한 번? 컨디션 안 좋을 때?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위경련이 났었는지. 그 정도로 많이 나아졌거든요. 주변에 우리 한국인이 정말 위염이 많아요. 그래서 위염 있으신 분들에게는 겔포스와 티그린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파마넥스 2주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끝내지 마시고 파마넥스 강의 좀 몇 개 들어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양자측정으로 건강 체크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내일도
양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굿밤 하세요. 안녕.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2개. 다음 주에 꼭 숙제하고 오세요. 빠이빠이.